오랜만에 공부하죠. 알루미늄 합금의 특성 및 종류,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먼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계 재료는 대부분 주조품의 제작에 이용됩니다. 주철에 비해서 가볍고 주조성이 양호하고 경량화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엔진 부품, 전기 제품 등에 쓰이고 있어서 최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걸 보통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의 실린더 블록, 다기관, 피스톤, 크랭크 케이스, 미션 케이스, 기어 하우징, 클러치 하우징, 항공기용 미션 케이스 뭐 쓰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KSD 6008에 보통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별 주요 성분 및 기계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곳이라고 쇳덩어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루미늄 덩어리. 이 상태로 주조용 알루미늄을 판매하는 거예요. KS를 찾아봤어요. standard.go.kr 들어가서 KSD6008을 찾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2021년에 확인했고요. KS는 이제 자세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놨어요. 표 1에 보면 종류 및 기호가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물 1종 A는 기호는 이렇게 쓰고 알루미늄 구리계 합금이다. 주형은 금형을 쓰든지 사형을 쓰든지 사형은 모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합금형은 ASTM에서는 295.0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물 1종 A는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절삭성도 좋으나 주저성이 좋지 않다. 가선용 부품, 철도의 전선 같은 곳에 쓰는 그런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전거 부품, 항공기용 유압 부품, 전송품 등에 쓴다. 뭐 다 읽어볼 건 없고 이렇게 보통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은 이렇게 종류가 KSD 6008에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보면 알루미늄 구리계,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슌계,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슌계,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마그네슘 계 등등으로 그 성질을 구분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교과서로 가서 알루미늄 구리계 합금은 AC1계 이렇게 표시합니다. 첨가 원소의 고용 경화와 시효 경화에 의해서 경도를 향상시킨 합금이 알루미늄 구리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실리콘계나 알루미늄 마그네슘계에 비해서 내식성은 떨어지지만 강도와 내열성이 우수하다. 전선용 부품, 아까 거기서 이제 가선용이라고 썼는데 전선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부품, 항공기 유압 부품, 전장품 등 여기에 사용한다. KSD에는 가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선용으로 여기에서 해석해놨어요. 알루미늄 구리계 또는 알루미늄 구리에다 니켈, 마그네슘 섞은 것, 그런 것들은 AC5계 합금이라고 부르고요. 알루미늄 구리계의 내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니켈을 첨가한 합금으로 이를 Y 합금이라고 한다. Y 합금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구리계 합금을 Y 합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 실린더 헤드 기억하시면 돼요. 내열성이 우수하고 고용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담금질 뜨임 열처리 여기 이제 한 묶음이잖아요. 이렇게 열처리해서 실린더 헤드 그리고 피스톤에 사용합니다. 실린더 헤드 뭐 옆에 우리 그 창조관 2층에 가면 자동차과 실습 부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린더 헤드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한번 와서 보세요. 그리고 피스톤 이것도 보여요. 한번 와서 보세요. 주조성이 나쁘고 열 팽창률이 크므로 현재는 알루미늄 실리콘계로 대체되고 있다. 자, Y 합금이 이렇게 쓰였는데 단점이 있어서 알루미늄 실리콘계로 바뀐다고 하고요. AC3A는 실루민. 자, Y 합금이 이제 실루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Y 합금도 지금도 쓰여요. 유동성이 좋고 주조결함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통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조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게 장점이죠. 그래서 두꺼운 대형 주물,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작에 사용됩니다. 강도, 용접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열 팽창성 개수가 작으므로 케이스 리커버리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에 쓰인다. 알루미늄 마그네슘계는 AC7이라고 하고 하이드로날륨이라고 하고 내식성 그리고 특히 내해수성이 우수하고 강도와 인상이 좋다. 양극 산화법으로 표면에 우선 피망을 얻을 수 있다. 용융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져서 사용 원료 대비 제품화 비율이 좋지 않다. 용융 상태에서는 그렇대요. 이 합금은 식료품, 화학용품, 사무기기, 건축물의 장식, 성방용품들에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계는 라우탈이라고 부르고요. 라우탈은 3에서 8% 구리, 3에서 8% 규소를 함유하고 있다. 규소가 첨가돼서 주조성이 개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실리콘계, 로엑스라고 부르며 로우 엑스펜션의 약자 로엑스예요. 엑스펜션이 뭐예요?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열 팽창률이 주철에 가깝고 팽창률이 작다는 얘기죠. 고온 강도 내열성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내연기관의 피스톤 및 실린더에 대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명칭 있잖아요. 알루미늄 실리콘계에는 로엑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계는 라우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계는 하이드로랄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리콘계는 실루민, 알루미늄 구리계는 Y약금, 이라고 부르는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 캐스팅용 합금. 다이는 되잖아요. 캐스팅, 주조잖아요. 그러니까 금형에다가 주조를 하는 알루미늄 합금. 그러면 금형에다가 하지 어디다 해? 예전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금형에다가 주형을 하는 게 특이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붙은 이름인데요. 정밀 가공으로 제작된 금형에 용융 상태의 합금을 가압 주입하여,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쏴서 주입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치수가 정밀한 똑같은 주물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주조법이 다이캐스팅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이 뭐냐? 라우탈, 실루민, Y합금, 하이드로날륨. 아까 쭉 봤잖아요. 거기 그 중에 이제 뭐가 빠져 있어요? 로엑스 하나 빠져 있고, 라우탈, 하이드로날륨, 실루민, Y합금 다 들어있죠. 그죠? 다이캐스팅법은 장비가 고가이지만 정밀기기, 전기 제품, 컴퓨터 부품, 생활용품, 레저용품 등의 제작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KSD6006의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용 종류가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게 1부터 9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찾아봐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까 6008처럼 6006에도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1종 ALDC1이라고 기호를 붙이고, 얘는 알루미늄 실리콘계다. 알루미늄 실리콘계 뭐였어요? 실루민이었죠. 실루민. 얘는 내식성 주조성은 좋다. 다른 건 안 좋다는 얘기네요. 항복 강도는 어느 정도 낮다.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계, 충격값과 항복 강도가 좋고 내식성도 일종과 거의 동일하게 좋지만 주조성은 좋지 않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종류들이 써 있어요. 지금 ALDC 1에서 ALDC 9까지 설명되어 있다고 우리 교과서에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더 많은 종류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은 A2000부터 A7000으로 분류하며,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과 고력 알루미늄 합금 또는 비열 처리형 알루미늄 합금 1000, 3000, 5000개와 열 처리형 알루미늄 합금 2000, 4000, 6000, 7000개로 나눕니다. 열 처리형 합금 중에 2000개와 7000개는 다른 계의 합금보다 강도가 높은 합금입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 전신부터 무슨 말인지 볼게요. 내가 그 국어사전에서 전신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봤거든요. 근데 전신, 여기에 해당되는 전신은 일본식 한자인가 봐요. 늘려서 펴서 이렇게 가공하는 가공을 전신 가공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을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하는데 국어 사전에는 없네요. 우리 그 기계용어 사전, 금속용어 사전에만 있는 그런 애네요. 이거는 종류별로 A2000에서 A7000 비열처리계와 열처리계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그 전신용 알루미늄 합금 중에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은 아변, 단조, 잡술, 인발 이런 소성 가공을 하는 합금입니다. 3000개는 걔는 종류란 뜻이거든요. 3000번대 알루미늄 합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5000개는 5000번대 알루미늄 합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0번대는 망가니즈가 1%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으로 강도가 좀 높아진 거예요. 성형 가공성, 수축성이 높고 용접이 쉽고 내직성도 좋은 그런 합금입니다. 1000개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좋고 그리고 알루미늄 여기 자동차 알루미늄 휠 있잖아요. 이건 3000개를 쓴대요. 그리고 주방기기, 칼라 알루미늄 팜 등 건재용, 건축자재 얘기하는 거죠. 쓰이고 음료 캔 재료로 A3004 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5000개는 5000번대의 합금은 알루미늄 마그네슘계이고 아까는 알루미늄 망가니즘계였잖아요. 그죠? 망간은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 5000번대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계의 합금이며 인장 강도가 비열처리 합금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니랍니다. 인장 강도가 좋대요. 내식성은 1000번대와 비슷하다. 가공성과 용접성이 우수하고 광택도 좋고 용접 구조용으로 자동차, 전동 차량, 건축재, 장식, 선박, 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됩니다. 응력 부식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킨 5083번과 5086번이 대표적인 재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료수 병뚜껑 재료는 A5182가 사용된다. 너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를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루미늄 합금이 이렇게 저렇게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을 하고 있었죠. 3000번, 5000번 했었잖아요.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은 마그네슘, 규소, 망가니즘을 첨가해서 내식성을 개선한 것이고 하이드로날륨, 몰랐던 이름이 나온다. 알민계. 알루미늄 망간계가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3000번대가 망가니즘을 섞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3000번대도 내식성 합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계가 알드리입니다. 알드리도 상품 이름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내식성이래요. 하이드로날륨이 벌써 네 번째 나옵니다. 하이드로날륨. 6% 이하의 마그네슘 조성이 일반적이고 특수 목적에는 10% 마그네슘도 사용되긴 하지만 6% 이하이고 압출제는 25%의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도 있지만 6% 이하이고 바닷물과 알칼리성에 대한 내직성이 강하고 용접성이 우수하다. 선박용, 조리용, 화학장치용 부품에 주로 사용된다. 하이드로날륨 위에도 설명된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설명되어 있죠. AC7 하이드로날륨이라고 하며 내식성, 내해수성 우수하고 양극산화법으로 피막 얻을 수 있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식료품, 화학용품, 사무기기, 건축물의 장식, 선박용품 이렇게 사용된다고 여기도 설명되어 있고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두 설명을 합쳐서 보면 되겠죠. 같은 제품이니까. 알민 여기도 나왔듯이 알루미늄 망가니즈를 섞은 거고요. 1에서 15% 망가니즈를 함유하고 가공성과 용접성이 좋다. 별거 아닌가 봐요. 설명 짧고요. 알드리는 아까 뭘 섞었어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 이건 독일에서 개발했고 규소, 실리콘과 마그네슘을 섞은 것이다. 전기 전도율이 좋아서 송전선에 많이 사용하고요. 알클레드는 기능사 시험에 간혹 나와요. 알클레드는 불알루민의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피복한 것. 불알루민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또는 순수 알루미늄을 피복한 것이 알클레드다. 그럼 불알루민은 뭐냐? 밑에 나와요. 자, 알루미늄 분말 소결체 SAP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SAP 이렇게 부르는데 알루미늄 분말과 알루미나 분말을 압축 성형하고 포결 고온에서 소결하고 고온에서 압출 가공한
분산 강화형 합금이다. 퍼뜨려서 강화시킨 합금이다 이거죠. 알루미늄 불말과 알루미늄 불말을 섞었다. 그러면 알루미나는 지금 처음 나오니까 보죠. 알루미늄의 산화물, 실리카와 더불어 세라믹스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고요. 녹는 점이 2050도 꽤 높네요. 다이아몬드 다음과는 경도를 가졌고 되게 단단하네요. 순수한 것은 절연체네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절연체네요. 내열성, 내약품성, 강도 등 세라믹스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질을 거의 만족시키는 데다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세라믹처럼 쓰인대요. 값도 싸대 심지어. 그래서 알루미늄 많이 쓴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루미늄이 그 이름 붙은 제품이 되게 많지 않아요? 합금강만큼 많은 것 같아요. 알루미늄은 재료 제품 개발하는 게 되게 손쉬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여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기에 적절해서 그런지 사용되는 제품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알루미나, 두랄루민, 알클레드, 알데리알민, 하이드로날륨, SAP는 순수 알루미늄에 비해서 내직성, 내산화성, 고온 강도가 우수하고 열과 전기전들이 나쁘지 않으므로 알루미늄은 내열성, 내약품성, 절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섞은 SAP는 열과 전기전도율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쓰는 것보다 SAP로 쓰는 게 더 좋은 모양이에요. 500도 이내의 내열재로서 피스톤과 추진기 날개 등에 사용됩니다. 이런 이제 개발된 재료를 가지고 제품에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재료 제품을 사다가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겠죠. 주로 만들겠죠. 두 번째, 고력 알루미늄. 고력 알루미늄 합금은 2000번대부터 설명할게요. 얘는 짝수로 나가는데 열처리형 합금이고요. 두랄루민은 열처리를 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두랄루민은 3.5에서 6% 구리의 주원소에다가 마그네슘, 망간, 규소 이런 걸 첨가했어요. 그리고 표준 조성은 알루미늄 4%, 구리 0.5%, 마그네슘 0.5%, 망간 조금 이렇게 섞은 거예요. 개발된 거 봐. 1903년에 개발됐대. 그리고 A2017번이 대표적인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자, 두랄루민보다 조금 더 개량된 초두랄루민도 되게 옛날에 개발됐겠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근데 1903년보다는 나중에 개발됐겠죠. 그러면 초두랄루민보다 더 강한 그 개발된 두랄루민은 초초두랄루민이라고 불러야 되나? 뒤에 보죠.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4.5%, 구리 1.5%, 마그네슘 0.5%, 그리고 망간계 합금이며 슈퍼 두랄루민이라고 부른다. 19도씨 정도의 CO 처리를 하며 CO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강제의 버금가는 인장 강도를 갖는다. 보세요. 알루미늄 가볍죠. 가공하기 쉽죠. 근데 강제만큼 단단하다면 얘는 좋은 재료잖아요. 그죠? 초두랄루민을 많이 사용하겠죠. 싸면 좋을 텐데 강제만큼 싸진 않겠네요. 이 합금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기계 부품, 피스톤, 실린더 헤드, 과학 부품, 자기 헤드, 리벳 등에 사용되고요. A2024번이 대표적인 초두랄루민 합금입니다. 2000개를 포함한 고력 알루미늄 합금은 내식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4000번대 알루미늄 합금 봅시다. 규소가 좀 더 많고요. 1% 정도의 구리에 마그네슘, 망가니즈를 함유한 단조용품, 용접 재료용 합금이 4000번대입니다. 4000번대입니다. A4043은 열 팽창률이 낮고 열에도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좋으며 잘 버틴다는 얘기죠. 단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단조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내열성, 내마모성이 좋대요. 단조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A4043은 규소량이 적어서 용융 상태에서 유동성이 좋고 응고 수축성은 적으면서 알루마이트 피막이 회색을 띠므로 빌딩의 외장 패널 등에 사용합니다. 자, 6000번대 합금은 알루미늄 0.5에서 1%, 마그네슘 0.5에서 1% 규소 합금이며 강도는 중간 정도이고 내식성을 갖는 재료로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A6061은 T6 처리를 해서, T6 처리는 뭐냐? T6 처리는 열 처리의 일종인데, 열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호로 붙여놨어요. T6 처리는 T4 열 처리에다가 인공시효를 더한 게 T6 처리고요. 그럼 T4 처리는 뭐냐? 가열해서 냉각시키는 용체화 처리를 하는 것을 T4 처리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걸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게 왜 교과서에 실렸냐? 그만큼 오래된 거죠.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시, 여러 가지 시의 용법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되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 시들은 어떤 시를 대상으로 하냐? 모두가 인정할 만큼 오래되고 확실한 그런 재료를, 그런 시를 교과서에 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 실린 이런 재료들은 오래 사용하고 누구나 알고 있으며 오류가 없는, 설명에 오류가 없는 그런 대상을 교과서에 실기 때문에 4,000개든 6,000개든 이것들은 개발된 지 꽤 오래된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각 가공성이 좋고 고압 송전탑이나 크레인 재료 등에 사용됩니다. T6063은 압출 가공성과 알루마이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알루마이트성은 또 뭐냐? 뭘 대단한 용어는 아니고 알루미늄이 원체 그 산화가 빨리 돼서 산화 피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식성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산화 피막이 생기는 성질을 알루마이트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건축용 세시, 자동차용 소형 부품, 열 교환기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근데 6,000개 합금은 용접성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조립할 때는 볼트와 리베팅을 한답니다. 7,000개 합금, 7,000개 합금은 알루미늄 아연에다 마그네슘을 섞은 거고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최고의 강도를 갖는 게 7,000개 합금입니다. 5.5%, 2.5%, 마그네슘 1.5%, 구리 0.23%, 크롬의 A7075 합금을 초강 알루미늄, 초강 두랄루민, 초두랄루민이라고도 부르는 초강 두랄루민,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이라고 하겠네요.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역시 아까 예상한 것처럼 초두랄루민에서 개발된 놈이 초초두랄루민이네요. 초두랄루민은 2000번대였죠. 2000개였죠. 초초두랄루민은 7000개예요. 7000개. T6 처리. 얘는 뭐라고 그랬죠? T4 처리에다가 인공시효를 한 거고, T4 처리는 가열했다 시키는 용체화 처리. 용체화 처리. 요게 T6 처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600메가 파스칼 이상의 인장 강도를 얻을 수 있어서 특히 항공기에서 많은 부하를 받는 주익 상만, 이 용어 봐라. 주익 상면판, 주 날개 윗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날개 윗면판. 거기에 초초드랄루민을 사용하고요. 차량용 재료로도 쓰고 금속 배트, 알루미늄 배트 있잖아요. 야구할 때 쓰는 걔가 이런 7,000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7,000개 합금은 고력 합금 중에서도 내식성이, 부식이 잘 된대요. 내식성이 가장 낮아서 응력 부식 균열을 쉽게 일으키므로 클레드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용어 되게 많이 나오네. 클레드 재료는 뭐냐? 두 종류 이상의 금속 또는 금속과 플라스틱, 금속과 세라믹 등을 서로 결합해서 각 소재가 지닌 특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합금이 아니라 금속을 섞은 게 아니라 금속과 뭐 세라믹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기타 재료를 섞어서 장점만을 끌어낸 그런 재료를 클레드 재료라고 합니다. 구리 합금 넘어갈 때 됐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 지금 알루미늄 합금의 고력 합금과 어디 갔어?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 두 개를 나눴고, 그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은 홀수계, 홀수 1000번대, 그 다음에 고력 알루미늄 합금은 짝수 1000번대 합금 이렇게 나눴고, 알루미늄 합금의 제품으로 되게 많은 종류들이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하이드로 알륨 자주 나왔었고요. 실루민, 알민, 여기 오로엑스도 나오고, 라우탈,
요런 애들 나왔었고요. 요런 것들 기억에 좀 남겨두셔서 요거는 여러 가지 기능사 시험에 재료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또 주제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해놓으면 이걸 꼭 암기를 한다기보다 공부를 해놓으면 알루미늄 합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할 때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